에 이제 비교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매출액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이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고차가 이제 4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서론, 이론적 고찰, 분석, 결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의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이제 연구의 본의 및 방법, 그리고 이론적 고찰에서는 현황과 문제점을 간단하게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증 분석, 결론의 시사점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는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그리고 경제, 소비활동, 교육,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이제 직접적인 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도시 교과적 차원에서 큰 재앙 요인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412만 개로 국내 전체 사업체 수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중소상공인은 전체 종사자 수의 36.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청에 따르게 되면 1998년 외환위 보고에 처음으로 이제 2020년 국내 가구 소비는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제 또한 경제 분야 중에서도 소비자들의 방문에 의해서 주로 매출이 발생하는 상가와 상권의 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상가의 매출액이 크게 이제 감소를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이제 폐업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이제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임차료와 세금 등 고정 비용이 이제 일정한 상황에서 전체 판매되는 그런 재화나 서비스의 총액의 매출액의 감소는 소상공인들의 이제 순이익을 감소시키고 또한 적자를 발생시키는 큰 피해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다수의 감염병 무약자들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향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이 주로 운영하는 그런 소규모 상가 매출액과의 연관성을 이제 연구할 필요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보게 되면 자영업자들의 소규모 상가의 밀집도가 가장 높으며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제 가장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25개구 150개의 상권 소규모 상가를 근본적 범위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일상화되었던 2020년과 2021년, 그리고 이제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19년을 도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2021년 서울시 통상 임대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150개 상권, 그리고 7,541개점을 소규모 상점 중에서 별치지가 없는 495개의 상가 매출액과 영향요인들을 실증 분석으로 이제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매출액인 종속 변수와 이제 독립 변수들의 횡단적인 자료의 특성을 고려해서 나중이기 분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 고찰을 보게 되면 이론적 고찰에서는 소상공인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현황을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소상공인 부채 현황의 경우에 2020년 말 기준으로 이제 2019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이제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재무 건전성 측면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자영업자의 가구는 20만 7천 가구로 이제 추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집단은 소상공인으로 사적 모임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의 이제 큰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걸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실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9%였으며 2021년도 1분기에는 1.7% 그리고 4분기에는 1.2%로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해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인 19년도에는 GDP 성장률이 2.2%에 못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와 2020년도를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비교를 해보면 사업체의 수는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는 4.7%가 증가 290만 2천 개 그리고 종사자 수는 13.5% 감소한 557만 3천 명 그리고 종사자 수의 변화를 좀 살펴보게 되면 예술, 스포츠, 여가업이 이제 마이너스 20.5%인 3만 9천 명이 감소를 했고 그리고 도소매업으로는 마이너스 16.7%인 31만 3천 명 순으로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 사업체의 수는 증가를 하고 있으나 오히려 종사자 수는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체당 매출액인데요. 이제 경영 실적 부분에서 사업체당 매출액은 2020년도에는 2억 2,4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해서 4.5%, 약 1,100만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사업체당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1,9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해서 43%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소상공업계의 문제점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인구의 감소 문제로 인해서 아무래도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인구의 감소의 이제 위기는 다수의 이제 고객들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익을 창출하는 소상공인의 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이제 생업과 직접적인 산업으로서 이제 유통 부분이 이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오프라인 시장을 대체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소비가 점점 늘어나면서 쿠팡이나 이메일 코리아, 신세계 등 온라인 유통 업체들의 이제 매출이 전년과 비교해서 18.4% 증가한 데 비해서 백화점 3사나 대형마트 3사 등 오프라인 유통 업체들의 이제 매출은 3.6% 감소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는 사회 변화에 따라서 1인이나 2, 3인 가구 또는 종사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정부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또 변화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개별적인 대응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의 전 근대적인 그리고 현대적인 특성을 두루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1인이 다역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은 또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과 비교를 해서 생산성 및 혁신성이 낮다고
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 조달의 정근대성과 가족 경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자료에서도 가족의 승리를 위해서 창업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체가 영세를 해서 투자 자본의 규모가 소액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금융 경제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업종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동일 업종에 진입이 자유롭고, 그로 인해서 업종 간 경쟁이 그만큼 이제 치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선행 연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세 번째 실증 분석인데요. 기술 통계량을 보게 되면 월 매출액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도보거리, 층수, 운영기간, 영업시간, 운영면적, 임대차 계약일, 총투자비 이렇게 적립변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평균 매출액을 살펴보게 되면 2019년도의 제품미터당 44만 원 수준에서 이제 2020년도는 31만 원, 그리고 2021년도는 25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서 코로나 시기에 매출액이 그 이전보다 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용 면적이나 전철역과의 거리, 그리고 이제 운영 시간, 영업 시간 등의 이제 변수들은 이제 최소값과 최대값의 크기가 매우 커서 서울시 이제 밀집 상권의 상가의 특성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권리금과 조기 시설 투자비를 합한 총 투자비의 경우는 2만 원에서 1,764만 원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19년도 매출액 모형 분석 결과입니다. 100% 유기 수준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월별 수일수, 그리고 종사자 수, 독립점포, 전용 면적, 총 투자비 이렇게 5개의 변수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유리 수준 이제 10% 기준으로는 성별이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상가의 매출액 분석에서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주체감 변수가 있는데요. 주체감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의 경우에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종사자와 그리고 총 투자비가 많을수록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집합점포가 아닌 독립점포가 이제 일수록, 그리고 이제 전용 면적이 좀 크고, 그리고 이제 휴무일이 많을수록 단위 쪽당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2020년도 매출액 모형의 분석 결과입니다. 5% 유의 수준을 기준으로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연령, 영업시간, 종사자 수, 독립점포, 전용 면적, 총 투자비 이렇게 총 6개 변수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분석 결과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성별과 휴일수 변수가 제외된 반면에 영업시간과 연령 변수가 매출액에 이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투자비의 경우는 두 모형 모두 2019년과 2020년 모두가 유리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지만, 배수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시행한 2020년 값이 2019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낮게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매출액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2020년도에는 좀 더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립점포의 개수값이 2019년보다 이제 2020년 모형에서는 매출액에 대한 음해의 영향이
그리고 이제 2021년 매출액 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5% 유의 수준에서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서비스업, 연령, 영업시간, 종사자 수, 독립점포, 전용 면적 이렇게 총 6개의 변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0% 기준으로는 주차장 유무와 성별이 이제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도 모형의 분석 결과 좀 비교를 해보면 총 투자비가 유의한 변수에서 제외된 반면에 서비스업과 주차장 변수 등이 이제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제 서비스업의 경우는 음식업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매출액이 유의하게 이제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음식업은 비대면에 의해서 온라인 시장인 그런 배달 앱들로 했지만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고객들이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 그런 미용업 등의 이제 업소 등의 이제 피해는 좀 더 커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점포의 개수값이 2019년보다 2021년 모형에서는 매출액에 대한 음해의 영향이 아주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가 이제 강화되면서 집합점포와 독립점포 모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새 모형의 이질적인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강남권과 그 이외의 비강남권은 소상공인의 제곱미터당 매출액은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팬데믹 같은 상황이 이제 지속되는 경우에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소상공인에 이제 대한 전체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제 비대면 영업이 제한되는 서비스업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 시기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의 경우 주차장 여부가 코로나 이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코로나 시기에 특히 코로나가 정점이었던 2021년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서 이전에는 대중교통을 선호를 한다면 팬데믹에 의해서 이제 개별적인 이동을 선호를 하게 되면서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 이제 주차장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따로 떨어져 있는 그 독립 점포보다 큰 상간에 있는 집합상가의 이제 매출액이 높지만 그 영향이 팬데믹 시기에 이제 매우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제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집합상가와 비교를 해서 임대료와 원리금 낮은 독립 점포들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좀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에 따라서 팬데믹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이제 차이가 나게 되므로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제 높은 연령의 소상공인 피해를 이제 최소화해야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은 원리금과 초기 시설 투자비 등 이제 총 투자비에 소요하는 비용에 대한 이제 효과의 적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강남권과 비강남권 소상공인의 이제 단위면적당 매출액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소상공인이 이제 사업지를 선택할 때 좀 이러한 상황도 고려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 경제학 관련 공동학술 대회가 그동안 한 2, 3년 했는데 그동안은 온라인으로 했죠. 비대면으로 했는데 오늘 이렇게 대면으로 하니까 더 보기도 좋고 더 힘이 납니다. 사실 그죠? 역시 학회는 모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빛 보고 박수도 하고 아무도 모르는 게 이게 학회잖아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네,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제공동학교인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이 비율, 이거 두말할 나이가 우리 소중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 가면 이런 말이 있죠. 미국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에 불이 꺼지지 않는 이상 미국의 장래는 밝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모르고 경제 성장을 논할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동산 학은 종합 학문과 학문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부동산학회가 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어쩜 이 시대의 소명이 같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논문을 만드신다고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데 논문 주제를 이렇게 보니까 항상 논문 보면 주제 보면 거의 압니다. 그죠? 어떤 논문인가 그 주제 보면 거의 드러나는데 논문에 이제 보니까 주제에 그냥 딱 요약이 다 돼가 있네요. 주제 팬데믹 시기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력의 연구라는 건데 이거는 시간적 의미도 없고 팬데믹 시기를 정리해서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공간적 의미도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대상을 썼고 그 다음에 이 대상은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대상을 했고 그 다음에 분석 방법으로는 그 매출액 영향력의 분석을 이렇게 했네요. 주제 딱 한 줄을 읽으니까 이 논문은 무엇을 어떤 대상으로 분석을 했는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제 굉장히 잘 따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 갑자기 이렇게 논문만 내신다 고생했는데 주제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논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도 적절하고. 자, 그래서 현장에 이렇게 생생한 피부에 닿는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실전 분석을 통한 대안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분석 방법은 나중에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 보니까 오늘 토론자들이 10분이 넘습니다. 어휴, 대단합니다. 열기가 대단합니다. 이 토론자분들 전부 그냥 한 말씀씩 또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사회자가 부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사장님 광고를 하셨는데 마치고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다는데 빨리 맛있는 거 드시러 가기 위해서는 좀 짧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좀 도와주시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죠? 3분 정도에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저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부터 제가 보기에 오른쪽부터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오른쪽은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오신 인성호 교수님이십니다. 저랑 같이 근무합니다. 창신동에서 창원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시 오늘 돈 좀 뽑아야 되는데 오래 말씀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있어 좀 짧게 해주시고 학부는 호텔 경영관광학과에 소속인데 대학원은 부동산 대학원 소속 교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대학원에 지방 학교로서 상당히 학생 수가 많습니다. 지금 3월 되면 석사 과정에 75명이 재학합니다. 석사 과정에 특수대학원에 박사 과정에 30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0명 정도 대학원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성호 교수님이 최고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최고 잘한다니까 대학원에서 그죠? 이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 지도가 가장 뛰어나다고 이번에도 그렇게 굉장히 표정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꼭 이런 게 모시고 오늘 첫 선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성 교수님이 한국 부동산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호입니다. 예, 그래서 마이크 받으시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의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한 참신한 논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첨언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목이 참 좋은 제목인데요. 하나 제가 연결되는 것은 이 팬데믹 시기라는 주 제목과 부제목인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이라는 게 중복이 돼서 이걸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 주 제목에서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도인 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되게 강조하셨는데 맞습니다. 본 논문은 소상공인 매출액에 관한 논문이 맞는데 결론에서 이제 매출액의 주는 변수로서 이제 독립것을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보면 이게 소상공인 매출액에 영향이 미친 요인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걸 한번 생각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분은 뭐냐면 서론에서 소상공인의 피해 요인과 손실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라고 제시하셨는데 결론에서 그 시사 쪽에서 제시하긴 하셨어요. 근데 너무 일반적이고 주관적이다. 그래서 뭐 직접적 자원이 필요하다라든지 최소화해라든지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논문을 보는 교수자들이 과연 읽어보고 정말 효과적인 대응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되지 않을까 사료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서 이 본 모집단을 갖다 하기 위해서 이 서울특별시에 수행한 통상 임대료 선택 자료 조사를 바탕하셨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그 자료에 대한 출처가 명확히 참고문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정량적 논문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집단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많은 독자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꼭 참고 문헌에 명시일사 말씀드리고 그 밑에 보시면 또 연구의 분석 방법이 다중회계 분석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좋아요. 다중회계 분석 좋은데 다만 어떤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지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통 통계 프로그램이 뭐 장호비도 있고 SPS도 있고 사스도 있는데 어떤 건지 정확히 명시해 주셔야 좋은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사료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31페이지에 선행연구 고찰이 차별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선행연구 고찰만 너무 많이 장황하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다만 저는 보다 중요한 게 이 차별성이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 논문이 얼마나 기여했고 다른 논문과 얼마나 차별이 있는가 좀 중요한데 그에 대한 논문은 차별성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뭐 이거밖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 그죠? 이 좋은 논문 쓰시면서 이렇게 그 결말 내주신 게 참 아쉽다는 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이게 뭐 편집의 애란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 분석에서 기존 통계량에 볼 때 여러 가지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형 모형 분석표가 주셨는데 여기서 아마 표 4에 2019년 매출형 분석표가 이런 식이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편집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건 꼭 집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자, 다음부터 윤정도 교수 중이시죠? 예, 고맙습니다. 마이크 받으시고 자기 소개하시고 예, 바로 한양사회의 해드리겠습니다. 윤정입니다. 저는 이 전체적으로 먼저 봤을 때 녹차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소상공인 업계 문제점을 언급을 했는데 실제 내용에 결론 부분에 들어가면은 이 문제점에 대한 이 개선 방안으로서 결론 부분에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이 좀 아쉽습니다. 즉 결론 부분에 가보면은 실제 분석 결과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기보다는 그 정책적 제안에 가까웠고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연구 목적과 분석 내용의 일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상공인 실제 여기서 분석에 포함된 소상공인에는 판매업과 서비스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의 정의에서 본다면 5인 미만 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된 이 기술 통계에서 보면은 이 업체의 그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5인이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큰 규모가 아닌가. 기술 통계량의 그 최대값에 보면 전용 면적이 단위도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아마 694.2제곱미터일 겁니다. 이 정도면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전용 면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재 그 30페이지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면은 실제 그 첫 번째 보면 인구 감소의 문제로 인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인구 감소에 따른 고객의 감소라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자영업자들의 생업과 직결된 산업으로서의 부분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자체의 현황은 그게 문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통 방식의 이 변화 자체에 대한 이 문제점인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오프라인으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이 매출액이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과 그 다음 넷째 제시한 내용을 보면은 이게 겹칩니다. 즉 경영의 비전문성에 대한 내용이고 넷째로 보면 종합성의 특징과 문제점 결국은 전문성을 갖추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시한 것도 이 내용을 보면은 이 규모의 경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 규모의 경제를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오히려 제조업과 같은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부의 평균 총비용이 감소하는 그런
이 규모의 경제를 언급할 수 있지만 여기는 소상공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언급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시한 부분도 실제 업종 간에 오히려 배우지 중축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정 분석에 가서 보면은 33쪽의 실정 분석에 가서 보면은 분석에 토입된 이 변수에 대한 부분에서 물론 편집 잘못했지만 이 기술 통계에서도 실제 보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인구수라든가 유통방식, 그 다음에 경쟁 업종 수라든가 또 선행위 연구에서 이 연구자가 살펴본 역으로부터의 거리라든가 전면 도로의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빠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변수에서도 보면 지금 그 성별에서 비표준화 계수의 베타 계수의 그 부호가 왜 마이너스로 나타나는지 이 마이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운영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일이 이 변수로 들어가는 그 의미가 뭘까? 실제 임대차 계약일과 계약일로 보는 것보다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운영 기관과 겹치기 때문에 이 변수는 오히려 하나를 정리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전용 면적은 지금 비표준화 계수가 마이너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투자 비율은 플러스로 나와 있어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전용 면적이 클수록 총투자비도 더 많이 들 텐데 전용 면적은 월 평균 매출액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총투자비는 전에 영향을 미치는 이 분석 결과는 제가 봤을 때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코멘트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께서 마이크 받아주시고 자기 소개하시고 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사이버를 좋아하겠습니다. 논문 박정희 교수님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논문을 쓰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검토하는 사람도 수명적으로 또 코멘트를 해야 되고 비판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많은 게 쉽게 고칠 수가 있는 게 있고 매기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제목에 있어서 마이너한 것과 팬데믹과 거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비교를 중심으로서 팬자가 서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팬자하고 이거 갖다가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마이너한 것들이 보기 아주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바로 수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8쪽 보면은 이것도 마이너한 건데 앞에 정신교 교수님 쓴 것에 보면 우리 운영 시험은 주소는 1, 2, 3으로 가는데 여기는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좀 고쳐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내용으로는 좀 아까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30일쯤에 보면은 선행하는 원칙이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내용이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직선적으로 안 좋은 방법이죠. 무슨 이런 거고 이런 거였다라는 거는 이 논문을 쓴 사람의 정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논문들은 편집을 해서 내가 어떤 변수들을 접수하고 어떤 걸 보겠다라는 게 선행연구의 모션의 핵심인데 후기적으로 이런 연구, 누구는 이런 연구를 했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 3조에 보면은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이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선행연구에 나오는 변수는 우리 수침 다 때려넣어서 한번 이 다수명이 원석으로 해보자 이런 쪽으로 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3쪽에 보면 공동 출입구와 개별 출입구가 서로 대비되는 개념 같은데 대비되는 것이 같은데 그러니까 성별과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지 변수로 되는데 그런데 두 가지 변수 쪼개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판매업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하고 프랜차이즈랑 독립점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개만 볼 수도 있는데 이거 쪼개놨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변수들이 너무 많고
또 하나는 기술통계학도 변수들에 대해서 일부만 지금 32쪽에 보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멀티플로시가 지금 다중회계 분석을 했는데 이 통계 변수를 두고서 여러 회의 분석을 통해서 핵심되는 보고자 하는 변수들을 봐야 되는데 이게 변수를 다 집어넣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걸 좀 여러 회의 분석 쪽으로 바꿔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행연과 이 실증 분석의 한계,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그 아쉬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4쪽에 보면 공정성 통계라는 고려의 수가 보면은 프랜차이즈와 독립적으로 9.2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다중성성을 갖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독립적으로 프랜차이즈는 서로 남자와 여자 사람이 배분되는 건데 이쪽을 보니까 이게 통계 지표가 이상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는 36쪽에 보면 시사점에 있어서도 좀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넷째 다섯째 보면은 이 넷째 성공 차이가 그 36쪽으로 넷째 성공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나타나므로 정책 당국 이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주인이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의 주인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도와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어떻게 나올까요? 굉장히 남자도 여자는 그 소상공인으로 약하니까 또 이런 매출에 영향을 미치니까 여자는 더 세금 감면을 해준다라는 이런 얘기로 들려지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그걸 나중에 보면 단위면적과 매출액은 강남권과 비강남권, 즉 강남 쪽이 그 유효 차이를 조시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은 강남 쪽이 인도를 하든지 투자를 많이 되고 그런데 강북과 강남이 이 실질 분석하는 결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수라든지 이런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시사점에 대해서도 좀 도량적으로 좀 서술을 실겨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10번으로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가방을 소리나 이런 것도 좀 맞춰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국제사회대학교에 근무하는 권원호입니다. 예, 일단 이 논문을 읽어보니까 논문의 형식은 잘 갖춰져 있고 연구자가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까 앞에 이제 조항영 교수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그 모형의 쌤을 보시면은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에 이제 그 연출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그 대비방정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제 그 독립 변수가 이제 그 종사자 수나 이제 뭐 이렇게 6개 정도로 해가지고 그 선정된 비율을 이제 그 밝히고 있는데요. 그 34페이지에. 그래서 유의 수준 확률로 이제 아마 뭐 6가지를 이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말 같고 독립 변수를 선정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뭔가 그 이론적 고찰 부분에서 좀 많이 언급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이론적 고찰 부분에서 이제 앞에 선행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런 6변수가 이제 선정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맞고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같이 이제 어떤 그 회계 방정식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 뭐 유의 수준을 봐서 이제 거꾸로 했다는 것은 좀 논리적 모순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제 나머지 좀 다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가지고 이제 매출액의 영향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그런 걸 서술하는 게 이제 중점이 되어줘야 되는데 일단 그 논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논문의 제목하고 이 서술 방식이 좀 일치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그 차이가 있는가. 그게 이제 제 생각은 보면은 일단 그 연구 기간이 너무 짧아요. 딱 한 3년을 했는데
팬데믹 이전은 2019년을 잡았고 팬데믹 이후는 2020년하고 21년 2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시계열 분석 자료로서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과연 이게 유의미한 연결가 될 수 있겠느냐. 더구나 실정 분석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당장은 이제 뭐 수정하기가 힘들겠지만은 다음에 이제 후속 연구로서는 차라리 그 실정 연구보다는 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직접 설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런 능력 비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실정 분석을 하려면 연구기간이 너무 짧다는 그런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교수님. 네, 안양대학교 유관선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점이 좀 짧죠.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 시점이 한 시점이 아니거든요. 코로나는. 그래서 2019년도 11월 17일 시작을 해서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끝났다고 하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약 3년간의 기간인데 여기 그 서브 타이틀에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이라고 보면 이제 2019년을 잡았을 테고요. 그리고 보험연 보쪽에 보면 3개월을 잡았으니까 이후가 2020 그리고 2021 되겠는데 이때는 코로나 이후가 아니고 코로나 최고점입니다. 최고점. 그래서 좀 요거를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14세기 때 흑사병이 이제 착고를 했는데 그게 그때 전 세계 인구 4억 5천만 명 중에 20% 한 약 1억 명이 사망을 했죠. 그때 비행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상자가 나왔었는데 하여튼 그걸로 인해서 흑사병은 전 인문의 팬데믹이 됐죠. 근데 이 코로나가 사스하고 메르스하고 또 차이점이 뭐냐면은 비행기의 이동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감염으로 인해서 흑사병이 보험을 강화한 위력을 가졌던 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각국은 비행기의 왕래를 다 막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는 마스크의 착용 의무화, 그 다음에 특정 이상수의 집합 금지, 외출 자제, 그 다음에 비대면 접촉 권장, 영업시간 통제, 태블릿보다 칸막이, 그 다음에 체온 측정 순서, 그 다음에 감염자 발생지하고 출입지에 대한 또 영업 중지, 모든 것들. 그래서 결국은 그 코로나가 걸리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공포와 낙심,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부가 관여를 한 거예요. 기여를 하고 영업 금지에 대한 강수를 줬었는데 그것이 과연 이렇게 논문에 데이터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통제 방식에 상당히 혼선이 있었고 또 정부가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영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화 시켰다는 거는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소상공인을 연관시키지 말고 코로나 이후의 변화, 앞으로 지금 이후로부터 그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주문의 증대라든지 그다음에 SNS 활용 증대 또 드라이브 스루게임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동향의 변화에 대해서 자영업자 특히 고령 자영업자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럴 때 또 계속해서 듣자. 이건 자체로 마이크가 다시 바랍니다. 김민국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충북 제천에 있어 근무하고 있는 김행기입니다. 생명대학교인데 학생이 3명이고 교직원은 300명인데 학생 수가 점점 더 줄고 있어요. 고민됩니다. 오늘 그 김정진 교수님 제자로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너무 잘 썼다고 봅니다. 저는 앞서서 다 녹음을 잘 해주셔가지고 다 공감 가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 제목 그 주제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논리적인 체계가 정리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다 그 내용을 매출이 어떤 정의 내리고 어떤 이론적인 거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사례 분석이든 실증 분석이든 이제 하게 되는데 요새 뭐냐면 팬데믹 시기 서울시였던 소상공인 매출의 영향률 연구인데 그 부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부재를 담으면은 서울시 중심으로 하고 팬데믹 시기라는 게 뭐 비교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재 선정 그것만 좀 조정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이크 주시면 네, 평택대학교 김수롱입니다. 시 정전화 주제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짧게 부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술 통계형을 제시를 하셨는데 모형에 들어간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형이 모두 제시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위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인간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위로 제시를 좀 했고 또 이렇게 변수를 선정을 하셨는데 손해배우를 제시한 이유가 아마 이제 변수 선정이나 이런 거를 이제 참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하려고 했을 것 같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연구자의 논리에 의해서 변수를 왜 이런 변수를 선정을 했는지를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형 부분에서 보시면 앞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변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변수들이 겹쳐지는 변수들이 몇 개가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총 투자비랑 전용 면적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총 투자비를 전용 면적으로 나누어서 변수를 넣는 게 어떨까? 종사자수 역시 전용 면적으로 나누어서 변수로 넣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대부분을 더미 변수를 하셨는데 더미 변수를 예를 들어 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장이 있는데 1인지 0인지도 좀 독자가 읽을 때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제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겹쳐지는 부분들이 공동출 있고 개별출 있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것도 다 더미 변수를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도 저는 처음에 이 지역이라는 변수를 봤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한참 찾아보고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변수에 대한 설명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랜차이즈와 독립점포 이것도 프랜차이즈인지 아닌지 그냥 매출액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프랜차이즈가 매출액이 높을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인지 아닌지도 그 결과를 보고 의원님은 좀 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연령과 지금 제가 연령을 좀 봤을 때 세 모형 모두가 운수가 나왔어요. 두의 방향이 운수가 나왔다는 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변수 하나를 가지고 혹시 연령을 좀 구분을 해서 요즘에 정책에 계열 제시할 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몇 세 이하, 몇 세 이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그에 따른 매출액도 좀 구분을 해서 보면 좀 더 정책적 제안을 할 때 좀 더 의미 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하는 게 주제인 텐데 이게 좀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거를 처음으로 강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전과 이후가 틀린 거에 대한 모임에서 과거를 좀 해서 좀 더 보완을 하시면 좀 더 의미 있는 거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입니다. 시간상, 질문상 한계 때문에 소문자가 표현되지 못한 발표자의 한계가 좀 있다고는 봅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논문 자체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소상공인 매출의 영향을 더 구체화시켜서 특화시켜서 팬데믹 시기라는 구체적인 주제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소술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매출액이나 종속 변수를 설명해주는 독립 변수가 과연 구체적인 팬데믹이라는 상황들을 잘 반영돼서 선정되는지 라는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주제와 목적, 내용은 구체적인데 내용은 극히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관시켜서 팬데믹과 어떤 실전 구성의 어떤 결과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논의 비약에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변호사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문의 완성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러한 많은 시간과 공헌을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연구자의 노력이 들어간 논문이 실용적으로 좀 이용될 수 있도록 좀 교환하고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이크로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지전문대학의 손진수입니다. 논문 제목만으로 보면은 굉장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소상공인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어쨌든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목도 좀 길어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코로나 전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매출의 영향 요인 연구 이렇게 해도 명확해질 것 같아요.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처음에 이 논문 제목을 봤을 때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쭉 내용을 보면은 기대가 컸나요? 어쨌든 좀 결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명확하게 좀 안 들어와서 뭔가 이게 분석이 좀 빠진 거 아닌가, 뭔가 좀 더 있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하나 든 이유는 이 데이터 세트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별수치를 뺀 별수치가 없는 것들만 이렇게 뽑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데이터 셋을 한번 좀 더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 특성들에 의해서 뭔가 좀 바이어스가 있는지, 아마 그런 게 좀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될 부분들이 꽤 많은데, 그렇게 이제 딱 눈에 두드러지는 결과들이 잘 손에 안 잡혀서 그때보다 좀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좀 추가적인 분석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요 상태에서 대략 좀 정리를 한다고 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해서 주요 영향을 주는 변수별로 표를 하나 만드셔서 여기 있는 그 숫자들을 다 이렇게 써놔 보시면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 의미가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건 숫자들이 쭉 제가 이 표를 만들어서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이 표를 한눈에 보면 이게 부호가 바뀌는 거는 크게 없어요. 연도에 따라서 부호는 다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호가 달라지는 게 없고 숫자가 좀 변동이 되는데 그 숫자 변동폭이 어느 정도가 돼야 의미가 있는 건지는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의미가 없다가 있는 거로 나오거나 의미가 있다가 없는 거로 나오는 것들이 중요할 건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들을 여기에서 좀 더 그 결과만 갖고 뽑아서 설명을 하시면 아마 이 논문 자체적으로 굉장히 완결도가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덕훈 교수님. 예, 제가 마지막으로 입장을 하겠습니다. 아주 정말 좋은 논문 잘 읽었고요. 이 여러 교수님들 논평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일단 저도 이 제목을 보면서 소상공인 매출액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상가의 매출액 영향요인 연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초록에도 상가의 매출액 이런 용어가 나오고 연구 목적에도 상가의 매출액 전원도 나오거든요. 근데 제목은 소상공인 매출액 하니까 소상공인 상가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요인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2장의 이론적 고찰의
목차 2번에 소상공인 개념이 문제점인데 보면 현황 및 문제점이거든요. 이게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바꾸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많은 교수님들이 논평을 하셨는데 2장의 이론적 고찰과 3장에서 실증 분석을 할 때 실증 분석에서 나오는 그런 변수들이 이론적 고찰과 선행 연구에서 이게 다 언급돼서 거기서 이제 보충을 해서 사용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3장 실증 분석을 할 때 바로 기술 통계라고 연도별로 매출 모형, 매출형 모형 분석을 했는데 분석 틀 설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분석 틀 설정을 해서 가설 설정도 잘 했으니까 분석 대상에 대한 가설 설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 자료, 분석 방법 제시도 하고 종속 변수, 중립 변수 설정이 그런 거 제시도 하면 좋은 논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다른 공선성 통계량으로 공차와 VIF 이런 거를 제시했는데 이거에 대한 언급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차 그리고 VIF가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 변수들 간에 자중 공선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진짜 마지막입니다. 못할 때 대한 내용들은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자가 10분이나 되다 보니까 열띤 토론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또 진행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성곡 같은 지적과 고견들 참 많았는데 이 경상도말 많은 걸 억수로 많다 보니까 진짜 억수로 많았는데 예, 그래서 우리 발표자께서는 이것을 일일이 다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2, 3분 이렇게 이야기 좀 하십시오. 예. 오늘 정말 저에게는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의 많은 교수님들의 주옥같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교수님들의 논평을 정리해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 논리적인 구성, 그리고 두 번째 변수 선정의 근거, 그리고 세 번째 무역 변수의 정리, 네 번째 결론 시사점, 그리고 논문 제목과 논리적인 결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데이터셋, 그리고 여섯 번째는 데이터의 바이어스 체크, 그리고 일곱 번째는 분석의 틀을 통한 가설 설정,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전체적인 편집을 수정하도록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 이렇게 주옥 같은 부편의 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뜻깊은 것 같고요.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우선 첫 번째 선 관련 논문은 아마 검사를 보면은 빅데이터 검사를 보면은 주제가 뭔데 가장 기초한 주제가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소상공인 매출액 논문의 경우에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빅데이터 검사를 해보면은 아마 소상공인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는 희소한 거고 하나는 현장과 가장 밀착된 그런 논문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관점은 우리가 논문의 그러한 형식에 있어서 크게 나눈다 그러면 디스크립티브한 논문 연구가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 엠피리컬한 경험적 개량 논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는 전자는 디스크립티브한 논문적 연구로서 가치가 있는 것 같고 후자는 엠피리컬한 개량적 분석의 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내용적인 것 하나만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에 대한 연구의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하려면은 어떤 것이든
해결책으로서 시장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볼 때 승리라는 것은 상품으로 보면 굉장히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 차원으로 그렇게 접근이 가능하고 그런 면에서 시장 메커니즘적인 고민도 필요하지 않느냐. 다음으로 이제 소상공인 매출액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이런 것들인 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 부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에 기반한 틀 속에서 많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변수들도 대체로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에 대한 것이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침투해 왔습니다. 저도 온라인 배송을 많이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대한 고민도 함께 들어갔으면 더욱더 뜻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